7천만 원. 와, 이 돈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사건 파일 하나를 딱 열어서 이 거대한 빚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뒤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7천만 원이라는 빚이 대체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뭔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도 한번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는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바로 그 빚, 7천만 원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7,062만 829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의 주인공, 신청인 302가 딱 마주했던 빚의 총액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이 빚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7천만 원이 넘는데 이자는 고작 72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가 다 원금인 거예요. 6,990만 원. 딱 빙산 같죠? 물 위에 떠 있는 이자는 정말 작은 부분이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원금 덩어리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게 무려 10군데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신청인이 직접 쓴 진술서를 보니까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운영하던 가게는 잘 안 됐고,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 당장 먹고 살 생활비까지 부족해진 거죠.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다행히 우리 법에는요, 일종의 법적인 구명보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그냥 빚 없애줄게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되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꾸준히 돈은 버는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이 딱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갚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정리해서 새 출발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달에 대체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건데, 이 계산법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입니다. 자, 공식은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내가 버는 돈, 즉 소득에서 내가 살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 지출을 빼는 거예요. 이 사건 신청인을 보면 KG 모빌리티에서 매달 한 165만 원 정도를 벌어요. 여기서 법원이 이 정도는 먹고 사는데 써야지 하고 인정해준 최소 생계비 약 133만 원을 딱 뺍니다.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 네, 바로 32만 3,004원. 이게 바로 매달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이 쓰겠다고 한 생계비 133만 원 있죠? 이게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143만 원보다도 더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준 기준보다도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갚겠다고 의지를 보여준 거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최종 결정된 한 달 변제금 바로 32만 3,004원입니다. 이제 신청인은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매달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빚 갚는 사람 사정은 알겠는데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뭔 죄야?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법원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과연 채권자들한테 공정한 걸까? 빚진 사람 살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돈 빌려준 사람들 권리도 지켜줘야 하잖아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과연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청산가치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파산해버렸다고 쳐요. 그럼 법원이 이 사람 재산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팔겠죠? 그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이 최소한 이때 받을 돈보다는 더 많이 받게 해줘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 신청인의 청산가치는 얼마로 계산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이 한 306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예전에 동생한테 보냈던 돈 665만 원까지 재산으로 쳐버렸어요. 왜냐? 혹시라도 재산 빼돌리려고 미리
가족한테 돈 보내놓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아주 꼼꼼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의 총 청산 가치는 971만 1,738원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게 최소한 갚아야 할 돈의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성 테스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 신청인이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돈이 총 1,1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 즉 청산 가치는 971만 원이었죠? 어때요? 갚겠다는 돈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지금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인 거예요. 자, 이러면 공정성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계획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래부터는 뭐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기나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은요, 정확히 36개월, 꼬박 3년이 걸립니다. 2025년 12월 20일에 첫 돈을 내기 시작해서 3년 뒤인 2028년 11월 20일, 바로 이날 36번째 마지막 돈을 내면 이 길고 길었던 여정도 드디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갚는 이 1,162만 원이라는 돈이요.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 거의 7천만 원에 비하면 사실 17%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83%의 빚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 17%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갚아 나가겠다. 이런 약속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3년간의 정말 힘든 여정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다 마친다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절차는 아주 심플합니다. 깔끔해요. 마지막 36번째 돈까지 딱 내고 나면 법원이 약속 잘 지켰군 하고 확인한 뒤에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 면책.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결정이 땅 하고 나오는 순간 남아있던 그 모든 빚이 법적으로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깨끗하게요. 그래서 사라지는 돈이 얼마냐? 바로 이 금액입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대가로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빚의 총액이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무려 5,899만 원,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바로 3년간의 힘든 노력 끝에 얻는 최종적인 보상인 겁니다. 결국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스스로 다리를 하나 놓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빚의 땅에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해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 말이죠. 바로 기회의 다리를 스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실제 사건 파일 하나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요, 물론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걱정도 하죠. 이러다 너무 쉽게 빚지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이 재개의 기회와 책임감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